시와 수필과 음악과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도종환님의 담쟁이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근처 산책길에 들꽃들이 다채롭게 피어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과연 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없이요. 또 얼마나 예쁘게 필까, 피었을 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요. 아름답게 존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그 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의 손님과 함께요.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면서 좋은 시 감상해 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되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땐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바람에 날리는 사진 속에 너와 나 왠지 슬프게만 보여.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아픈 이별 여행. 널 사랑한 만큼 사랑했던 그만큼 미워해야 하는 일 정말 힘이 들겠지만
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새하얗게 널 지울래. 기차를 타고. H마트와 함께하는 마더스데이 특가 세일. 풍작살 15파운드 7불 98전, 유기농 건강현미 15파운드 25불 98전, 농심 신라면 블랙 멀티백 4불 98전, 호랑이표 청순냉면 3불 48전, 대림선 미니 세차한바 4불 78전, 백설 사골곰탕 3불 48전, 초립동 순미역 2불 78전, 초립동 꿀 유자차 3불 78전, CA 고추장 1kg 4불 98전, 빙그레 비비빅 3불 98전, 혜태 맛동산 2불 48전, 신선한 정육 코너 1등급 꼰등심 샤브샤브 파운드 7불 98전, USDA 초이스 차돌박이 파운드 6불 98전, 1등급 소등심 불고기 파운드 5불 4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초립동 금빛 참토기 박스 16불 98전, 냉동 전복 파운드 15불 98전, 풋풋한 야채 과일 코너 한국산 신고회 박스 11불 98전, 골든 키위 박스 24불 98전, 딸기팩 3불 98전, 유기농 새송이 버섯팩 2불 28전 등 마더스데이 빅빅 세일. 마더스데이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이성호 님이라고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원래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그 다음에 성장해서 월남전에 또 미국에, 그러니까 4개국을 삶을 살게 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4개국어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남들은 한두 가지 하기도 벅찬데요. 4개국어 말씀하시네요. 본인이 4개국어 말을 하니까 어디서든 좀 자신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혼동이 돼서 제말로 하면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군요. 예. 우리 이성호님은 시를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쓰기 시작한 것은 올해 20대부터 간간히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기는 불과 한 5년 이렇게 됩니다. 5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쓰셨는데요. 그동안 수상 경력도 많으시죠? 뭐 한 서너 번 되는데 뭐 그렇게 드러내놓을 만큼 그렇지 못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하지만 3번의 그 수상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상 경력은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시에 들어온 지가 한 7년 됩니다. 네. 오자마자 여기서 그 한국 문인협회에 동의를 하면서 신인 그 문학상에 처음 이렇게 그 밤의 빗소리라고 하는, 이 지방에 비가 많이 오죠. 밤의 빗소리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네. 가장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시 부분으로 입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신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5년 전이니까 2012년. 그렇습니다. 네, 아유 됩니다. 늦었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시를 쓰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예, 동기라기보다 원래 전부터 좋아했는데 제가 그 전공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종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자녀들 다 키워놓고 출가시켜놓고 나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이쪽에 제가 그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문학과 함께하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성원님의 시를 들으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네. 제일 처음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고창이라고 하는 말뜻을 풀이하는 오래된 창, 뭐 그런 겁니다. 그런 네. 고창. 저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창, 오래된 창문, 그냥 낡은 창문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제가 왜 이런 이걸
그 재미없는 그 표들을 쓰냐 하면은 늘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념 잠기는데 그것이 하나의 친구도 되면서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것은 특히 밤 시간에 어두운 쪽 바깥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나름대로 환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일종의 대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시간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고창. 저는 처음에 고창이라고 하셔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건가 했는데 이제 오래된 창 고창.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 벽 안의 눈으로 마주하고 눈을 감으면 캄캄한 공간에 해파리 때 포연이 뜬다. 춤을 추며 삼지사방 강을 걷는다. 밤마다 그런 밤은 꽃을 먹고 자란다. 너는 내 안에 있지 못하였길래 나는 너였다. 잠을 자고 깨는 것은 세상 퍼포메이션의 창으로 펼쳐지는 모멘트의 모습뿐. 어제의 내일 같은 창을 밀치고 밖으로 내닫는 작은 그림자. 너의 눈과 내 귀가 다른 건 단지 손금 때문일 테지만 언제나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 또 다른 부연을 부른다. 너는 여태껏 오지 않았다. 달이 2개나 뜬 밤에도 자기 몸집보다 2배나 큰 발톱을 작은 새가 미끄러져 내렸다. 망막에 녹색 충혈을 지우려 많은 시간을 소멸하고 자작나무 흰 껍질에 붉은 띠 두른 광란의 시간을 미적분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었다. 헤아릴 수 없는 눈동자가 집중하는 숨가쁜 날에도 너는 내 속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껍질이 벗겨지는 밤을 끌어안으며 또 다른 장막의 문을 열어 익숙한 체온을 초대하고 해맑은 아침 이슬이 안개를 씻어내릴 때 파여름 거친 북으로 트인 신장로 바람이 지우고 간 자리에 아까부터 가을은 와 있었다. 그냥 찢어진 것만으로 변명한 철새들을 불러 모았다. 그 소린 크지만 손을 얹을 순간에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수없이 궤적을 쌓아도 저 만치서 다가오는 꿈의 행간을 그건 마치 망실물 보관함 같은 날들. 어느새 여린 가지의 꽃을 파묻고 상념이 쪽을 튼다. 강둑 너머로 펼친 보트 선착장. 4마리였을 날벌레들을 작은 뱃머리에 실어다 놓고 꿈을 찾아 떠도는 행랑자. 그곳에는 아무도 도착하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이름 없는 콩쿠르 콘서트. 관객들에게 뒤엉켜버린 숫자들. 기다려야 할 밤은 새벽이 올 때까지 늘 그렇게 아궁이불 지피고 친환경 화석연료라는 이름으로 해묵은 창을 태우고 있었다. 잘 들었습니다. 고창. 이 시를 4단락으로 나눠서 시를 쓰셨네요. 네, 제가 지금 이걸 쓴 처음 발상이요.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혀진 사람, 또 소식이 갑자기 끊긴 사람,
또 세상을 떠난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 네 구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 각기 다 다른 그 성향을 지니고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감각이 다 다르고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그 하게 되었습니다. 각 연마다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첫년에는 밤마다 그런 밤은 꽃을 먹고 자란다라는 밤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연에서도 달이 두 개나 뜬 밤에도라는 밤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 연에도 하얀 껍질이 벗겨지는 밤, 또 마지막 연에 보면 숫자를 기다려야 할 밤, 이렇게 밤이 각 연마다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공통적으로 밤을 소재로 쓴 이유가 있으세요? 네, 밤은 우선 제가 가장 제 혼자의 시간, 제 본연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밤이 모든 것을 바꾸고 결정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단어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첫 연에서 보면은요. 그런 밤은 꽃을 먹고 자라면서 너는 내 안에 있지 못하였길래 나는 너였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너가 내 안에 있지 못하여서 내가 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나는 상대를 쫓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들이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안타까움 그것에 비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예, 역시 너는 널 수밖에 없구나 하는. 또 하얀 껍질이 벗겨지는 밤이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밤은 좀 하얀색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밤은 우선 들어는 그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갑갑하고 이것이 우선 텐데 하얀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갑갑하고 지루하고 또는 또 짜증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하얀 것을 벗겨버리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하얀 껍질이라는 말은 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고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고창 잘 들었습니다. 아, 이 시를 언제 쓰셨나요? 이걸 쓰기 시작한 것은 한 3개월 전입니다. 늘 그렇지만은 이걸 써놓고도 한 2, 3개월, 들은 6개월 동안 고칩니다. 자꾸 고쳐나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 그 껍데기 속에 숨겨진 그 감동을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그 필자의 의무나 책임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두고 고치고 다시 쓰고 합니다. 사실 또 작품은 태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창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려 했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서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거 나는 혼자 걷고 있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어느 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림.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같았고 잘못 배달된 우편물 같은 눈이 없어도 귀마저 없었어도 그건 지루하지 않았지. 마치 깊은 잠 꿈속에서 겁나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 좋은 날. 함께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덜어는 미워도 광란의 폭풍우 그친 오후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는 자 위하여 똑같은 자리에 머무는 기다림에 지울 수 없는 침묵하는 향기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남길 원하지. 무도의 마지막 순간이 어둠 속에 묻힐 때 허공이 지배하는 텅 빈 공간을 메우며 더 가까이 발자국 소리 들리는 마치 꿈을 꾸고 난 후 허한 마음 같기도 했지. 재회를 위해 기다리는 마음 어질고 착하기만 해서 미움도 원망도 더더욱 질책도 없었어. 공항으로만 향하는 모노레일, 누군가 앉아주길 원하는 비어있는 옆자리, 기다리는 자 위에 어느 틈엔가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분이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하고 재회를 같이 쓰셨어요. 네. 서로 반대되는 단어 같은데 예. 한 단어로 제목을 정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그 소망, 기쁨, 기대감 이것은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마치 그 재회했을 때,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과거를 다 접어두고 미움도 다 버리고 다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그 기쁜 마음, 그것과 관계시켜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서 그 만났을 때 반가움 예. 같이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천년에요.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같고 또 잘못 배달된 우편물 같은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는 너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두레박에서 깊은 우물이니까 물을 퍼올릴 때 너무 시원할 것 같고요. 근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라면 좀 아쉬울 것 같고 좀 잘못된 것 그렇죠. 같고. 근데 그걸 한 줄에 쓰셨네요. 예, 그것은 깊은 우물에서 경험해 보신 도 있겠지만은 어두운데 감각만으로 물을 퍼올릴 때는 가득 채워져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물이 차서 올라오기를 원하지요. 그런 아주 부푼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우편물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 이럴 수 있지, 내 편지도 저렇게 갔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좀 더 여유인 마음으로 다시 또 기다리게 되는 마음. 보통 시를 하면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예. 기승전 해놓고 결론을 냅니다. 예. 근데 선생님 시를 두레박으로 보다가 맨 마지막에요. 예. 공항으로만 향하는 모노레일, 누군가 앉아주길 원하는 비어있는 옆자리, 전혀 동떨어진 글로 끝을 맺으셨네요. 예,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감과 기다림이 어느 날 그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참 허탈하고 포기를 해야 되었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마치 그 혼자 그 공항으로 갈 때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갈 때 자리에 비었는데 누구라도 이럴 때는 누구라도 와서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준다면 하는 그런 그 공허감, 이것으로 제가 이 부분을 썼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 시가 교과서에 실렸는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대요. 근데 그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문제가 나와서 본인도 자기 시인데도 두 문제가 틀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쓴 건 아닌데 내 뜻과는 다르게 해설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성호님께서 기다림 제외라는 시를 쓰셨을 때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나요? 항상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싫든 좋든 이렇게 또 이별을 하고 헤어질 때도 있고 또 상대가 일 때문에 떠나서 오래 또 가고 있고 뭐 친구가 됐든지 또 이웃이 됐든지 그랬을 때 항상 그 기다린다는 마음은 참 아름답고 숭고하지요. 이제 그랬는데 가끔 저도 이제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잊혀진 사람, 소식이 끊긴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쓰게 되었고 어쨌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형식이나 또는 그 이유가 다를지라도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호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기다림도 숭고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군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도시로 간 사람들. 도시로 간 사람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로 간 사람들. 속도 제한 40마일, 도시의 입구, 도처의 구조물로 그들만의 영역, 상징적 지역주, 표대 넘어 남은 공간을 핥히는 터널, 숨을 헐떡이며 시계의 초침을 밀면서 가는 도륙의 행군, 찢긴 살점에 촉각 밝은 빛빛 바라는 도시의 길목, 안달루시아 거리에 악사들이 들려주던 토마오 소렌토의 연주만큼 애정짙은 설렘, 도시로 간 사람들. 어젯밤 가출한 고양이들의 무도의 흔적이 남았을 이끼 낀 철탑 꼭대기, 비둘기들의 배설은 피카소가 생전에 남긴 오랜 세월의 설화,
새벽을 쫓아서 꿈을 캐러 도시로 간 사람들의 기도에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먼지 찌던 흰색 가운의 성모 마리아. 교차로 삼색 불빛 바뀔 때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의 연출자 마네킹 옆에서 틈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허공에 뜨는 두 자리 숫자의 우편물, 해맑은 소망이 카렌다 위에서 떨어지는 숫자만큼 더없이 가득한 장밋빛 전율,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마침내 도시로 간 사람들. 네, 도시로 간 사람들. 결국 누구를 말하고 싶으셨어요? 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도시라고 하면은 현대 문물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를 선호하고 도시를 향하게 되죠. 이 도시로 간 사람들, 이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삶 자체가 하나의 그 도시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순리적인 그 형태라 이렇게 봅니다. 연출자 마네킹 옆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왜 특별히 마네킹을 소개하셨나요? 예, 마네킹은 항상 그 똑같은 표정으로 변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로 모든 사람들은 개각기 꿈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그 갈등들을 하고 또 헤매지만은 그러나 그 마네킹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들도 너무 욕심에 쫓아서 이렇게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때로는 마네킹처럼 자기를 묵어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제가 이 마네킹을 옮기는 걸 봤어요. 근데 마네킹이 이렇게 손발이 떨어지잖아요. 이 손발이 떨어져서 몸통만 옮기는데도 마네킹 얼굴에는 그렇지. 빨간색 립스틱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아파하지 않지. 네, 그 표정이 아직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 시를 보면서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여기 시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더없이 가득한 장밋빛 전율을 말씀을 하시면서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도시로 간 사람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하고 싶으셨어요? 예, 반드시 그 사람들이 뭐 좋은 걸 기대하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수확하고 저녁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 이렇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판도라인데 그런 그 신망적인 것 또 안타까운 것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허공에 뜨는 두 자리 숫자의 우편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딱 두 자리 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희망하고 또 반대였던 절망 이제 이런 것으로 표현을 그렇군요. 그래서 허공에 뜨는 두 자리 숫자는 결국 그 희망이나 또 실망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두 자리 숫자로 해주셨네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항상. 네. 도시로 간 사람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도심의 노숙자. 네, 도심의 노숙자.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도심의 노숙자. 풍요와 유명 브랜드의 요람. 세상에서 모여든 온갖 귀한 것들이 앞다투어 줄을 선 도시에 오만을 열며 유명 의류매장 외벽을 타는 잘생긴 모델의 윤기 없는 미소가 밤낮으로 머무는 가녀에 아스콘 바닥 덧없는 물기 젖은 손, 노변 뜸뜸이 덥게 열어 한 가닥 희망을 쫓는 이들, 언젠가 밤이 싫어서 별이 되기를 소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해가 저만큼이던 갓길에서 긍휼만을 수없이 외쳐대느라 개 거품을 끓이던 사람도 아무런 흔적도 지우고 가버린 적막한 빈터, 또 한 차례 심호흡 삼키는 몸짓으로 거기 누구 없소. 간절한 호소 하늘로 가지만 별들마저 침묵하고 겨우 남은 체온도 떠나버린 창망을 두른 냉기 만연한 어둠 속 지나온 밤을 헤아리는 노숙자라는 미명의 그들, 목젖 잠기도록 남은 기적 다하여 거기 아무도 없소. 마른 침 삼키는 소리에 떨리듯 진한 음률의 메아리만 이들 곁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잘 들었습니다. 도심의 노숙자.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그 도심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비 오고 늦은 밤, 겨울에 해가 짧는데 지나다 보면은 그 비를 맞고 그렇게 그 찬 바닥에서 잔 그 노숙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안타깝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를 나름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언젠가 밤이 싫어서 별이 되기를 소망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별이 뜰 때가 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이 되기를 소망해 보지 않을까요? 네, 역시 이제 그 별은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이나 꿈 이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별이 그 사람들이 너무 춥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따스한 불로 이렇게 각인돼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영혼으로 남게 되지요. 이 어두운 게 싫어서 밝은 걸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밝은 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심의 노숙자들이 의외로 많지요. 그렇습니다. 도심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풍족하지만 그 반면에 그 뒷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쫓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네. 여기 한 차례 심호흡 삼키는 몸짓으로 거기 누구 없소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한번 누구 없어 좀 도와줍시다 하는 그런 그 바람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누구 없어. 네, 이 말은 이제 결국 같이 동참하자라고 사람을 부르는 이 본인 시인의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라도 그렇게 질러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도심의 노숙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네, 월정사 가는 길. 네, 월정사 가는 길.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월정사 가는 길, 오대산 동산리 청학자락, 고저넉한 자리 월정사, 심산유곡 가는 꼬부랑길 내어주고, 저만치 물러나 앉은 전나무 군락, 감사들은 진한 가을 그림자 외로워라. 흐르는 겨울물 숨소리 거두고 속세에 맺힌 사연 조약돌되어 행각수행 오체투지 자잘이 물가에 모여 앉았네. 궤도비행 잠자리조차 맑은 하늘 더 높은 곳 가을이 깊어 산사로 가는 길섭에 결과 부자 너지감치 지도록 핏빛 사루비야 열정의 자태 정겨워라. 잘 들었습니다. 월정사 가는 길. 근데요. 행각수행 오체투지. 사실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행각수행은 그 일정한 그러니까 산사에 속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수행하는 행각성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오체투지는 불교의 경례법, 땅에서 예를 드리는 자세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결과 부자, 불교에서의 정좌하는 자세. 우리로 말하면 뭐 책상다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셨어요? 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대산이 너무 좋고 또 월동사가 좋아서 참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것도 가을에. 그래서 그 정치를 풍광을 아직도 눈에 선하게 잊지 못합니다. 이 시에서 우리 시인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민 온 지가 이제 23년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또 그럴 때마다 그런 아주 조용하고 참 평안함을 느끼게 해줬던 그 산사가 생각이 나서 그때의 그 같은 기분을 회상하면서 썼습니다. 그렇군요. 23년이면 늦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통 40년, 50년도 보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월정사 가는 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한 편만 더 자작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끝으로 소개해 주실 시는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예, 망향의 계절입니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망향의 계절. 작은 고추잠자리 타고 앉은 22번째 하늘길 열리고 소리도 없이 지는 저 우동잎 가을빛 함께 묻어내리네. 광나루 건너온 길 아득히 멀어 그 물길 가늠할 수 없어라. 가지껏 피던 새송이 꽃 헤아려 둥지 속 꺼지지 않는 밝은 빛. 올 듯 아니 올 듯 날마다 찾아오는 밤에 장터로 가던 미루나무 늘어선 길. 어제도 긴 그림자 TV 상자 안에서만 보았네. 고무신 타는 냄새, 요량 소리도 함께 그치지 않는 풀벌레 울음소리에 동궁 깊은 곳 새벽 안개 피어오르네. 잘 들었습니다. 망향의 계절. 왜 이 시를 쓰시게 되셨어요? 예, 그 역시도 이제 누구나 다 이민 생활에서 살던 곳을 이렇게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죠. 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 역시 저도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 망향의 계절 잘 들었습니다. 시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시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지요. 네, 우리 이성호님은 왜 시를 쓰십니까? 이 시를 시하는 만큼은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는 조금도 어떤 이해관계도 연루될 필요도 없이 또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야욕도 없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시간이 때때로 또 어떤 때는 좀 속상한 시간에도 그것이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안위가 되고 자신을 또 시를 쓰는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을 또 다시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그리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도 항상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이성호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흐르는데요. 박상규가 부릅니다. 조약돌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꽃잎이 한잎 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형 딱 한 번만. 흥행요정 마동석 이번엔
팔씨름이다. 어디야? 대한민국 최초 팔뚝 액션 영화 챔피언.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마동석, 권율, 하네리가 전하는 웃음과 감동. 챔피언.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이긴다. 보는 순간 몽땅 넘어간다. 챔피언. AMC 로스 엘더우드몰 16 센츄리 페더러웨이에서 5월 18일 대개봉.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hitK무비를 검색하세요.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1230 라디오